안녕하세요. 글로벌 셀링 창업 강사 서주영입니다. 오늘은 이상하죠? 왜 아마존 창업 강사라고 안 하고 또 쇼피 창업 강사라고 안 하고 글로벌 셀링 창업 강사라고 말을 했을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마존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쇼피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외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닌 전반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신다라고 하면 모두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여러분들과 다루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말들이 있죠. 대학교에서도 배우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주 깊은 거는 아니고 간단하게 내가 비록 아마존에서 판매를 해도 내가 비록 쇼피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약간의 이론이 받쳐진 상태에서 하신다고 하면 그걸 접목을 해볼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뼈대 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은 조금은 원론적인 온라인 마켓이 뭔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온라인 마켓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걸 알려면 아마 우리는 마케팅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케팅이라는 말을 굉장히 여기저기서 사용을 하잖아요. 마케팅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 정의도 제가 아는 한은 사용이 되는 곳에 따라서 약간씩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게 또 틀린 말이 아니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 이게 마케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유식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제품과 서비스, 아까 그 모든 행위, 판매를 하기 위한 모든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 행위를 조금 더 둘로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예술과 과학이다 라는 표현을 써보고 싶습니다. 거창하지요? 여기서 제가 왜 예술이라고 하냐면 예술이란 내가 타겟을 삼고 있는 그 목표 고객이나 목표 시장에 막 내 거 사주세요, 내 것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일종의 호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정도 건드리고 이성도 건드리고 그런 호소를 통해서 판매가 이어지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연구하고 그걸 또 전략을 짜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걸 같이 짬뽕도 해보고 이런 모든 행위를 저는 예술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모든 예술들을 다 한 다음에 이게 잘 됐나? 왜 안 됐지?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지? 이런 분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석이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과를 측정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거. 만약에 예술만 있고 과학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성공하기 어렵죠. 그리고 과학만 열심히 하고 예술이 없다. 그럼 그것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이 예술과 과학이 끊임없이 서로 돌아가면서 시행을 하면서 합을 맞춰 나가는 게 그래서 판매율을 높이는 행위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온라인 마케팅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안 하면 안 되나? 어떤 분들은 저는 마케팅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안 하고도 원래 내 품질력으로 그냥 내 거 잘 나갑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그래프냐면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전 세계의 인터넷 유저들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인터넷 유저가 늘어난 거랑 그리고 보급률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인터넷 보급률이 2014년에 41.1%에서 2020년에 54.6%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연령층도 있잖아요. 갓난아이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다 뺀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보급률, 침투율이라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급률은 훨씬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뿐 아니라 또 다른 그래프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How many websites are there?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991년에서 2019년까지의 얼마나 많은 웹사이트들이 지금 생겨났는가 이건데요. 2019년 자료까지를 보면 지금 1.72 빌리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보면 17억 개라는 말이에요. 17억 2천만 개라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2020년은 없나라고 그랬더니 제가 그거는 그래프는 못 찾았고 워딩만 찾아가지고 그거를 갖고 오지는 못했는데 현재로서는 약
20억만 개, 그러니까 17억만 개에서 20억만 개로 이렇게 몇 년 사이, 뭐 1년, 2년 사이에 벌써 몇 억만 개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2020년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루 평균 인터넷을 몇 시간을 사용을 하느냐. 그거를 따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따져봤더니 이거는 제가 계산을 한 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이미 또 계산을 해놓은 건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평균 시간이 6시간 43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 중에 잠자는 시간을 8시간, 7시간 잔다라고 하면 깨어있는 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면 16시간 아니에요? 그럼 그 16시간에 6시간 43분을 인터넷을 한다는 거는요. 40% 정도. 깨어있는 시간의 40% 그 정도를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만큼 그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해져 있고 어쩜 우리는 인터넷이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즉, 지금 전 세계는 온라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는 거죠. 나는 여기서 잠을 자지만 40억 명의 사람들이 24시간 그냥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도 저기서는 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곳 혹은 고객이 살고 있는 곳 혹은 쇼핑을 하는 곳 혹은 뭐 일을 하는 곳 아니면 뭐 정보를 얻는 곳 이 모든 곳이 인터넷에서 24시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한다라는 가장 큰 당위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매력적인 일입니까? 이렇게 모든 전 세계가 온라인 상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오면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장점이죠. 비용 대비 가성비가 되게 짱인 마케팅이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거. 온라인 광고의 마케팅에 사용이 되는 그 종류가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CPC 그리고 또 노출당 하는 CPM, 어떤 액션이 있을 때 하는 CPA,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CPC잖아요. 이 금액도 사실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가 쌉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오프라인에 비교를 해보시면 훨씬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인 거죠. SNS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셔서 훨씬 더 소셜미디어 같은 높은 효율을 일으키면서 잠재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말 명실상부한 방법이 온라인 마케팅이에요. 물론 CPC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CPC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오히려 CPM 같은 게 훨씬 비싼 거지 CPC는 비싼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린 게 만약에 몇백만 원이라고 해도 그렇게 들여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면 그 몇백만 원이 그렇게 비싸다고는 말을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뭘까라는 거에 인터랙티브한 마케팅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꼽고 싶습니다. 즉 쌍방향이 가능한 그런 마케팅인 거예요.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디지털화가 되어갈수록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고객의 시간이랑 고객의 시각에 맞추기 위해서 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감성 마케팅 같은 것들을 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이 이 온라인 마케팅인 거예요.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댓글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고객 관계를 가장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저는 또 이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사용자의 어떤 활동, 고객의 활동을 쉽게 추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진행을 했던 그 광고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가, 얼마나 잘 됐는가, 최적화는 얼마나 됐고 내가 뭐가 부족했는가 이런 효율성을 쉽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진행을 했던 퍼포먼스를 쉽게 분석하고 측정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측정할 수 없다면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강하게 이렇게 권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측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빅데이터 보세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추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때에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좋겠구나. 사이버먼데이 우리 아마존 사이버먼데이 왜 만들었어요? 그거 원래는 없던 거 아니에요. 사이버먼데이 왜 만들었어요? 빅데이터로 추적을 해보니까 놀고 온 날 뒷날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니까
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인터넷 서핑하고 온라인 서핑하고 쇼핑하는구나. 그게 빅데이터에 잡히니 측정이 되니 그럼 이때 완전히 할인을 더 줘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사이버 먼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 있을 만큼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분석을 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은 내가 비록 온라인 사업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온라인 마케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온라인 마케팅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한 8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이메일 마케팅이에요. 누가 요즘에 이메일 마케팅, 누가 뉴스레터 한다고 그거 다 지금 스팸으로 다 들어가고 뭐 이메일로 하는 거 죽었네 막 효과 없네 막 이러는데 무슨 이메일 마케팅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그러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메일 마케팅은 아직까지 최고의 ROI를 내세우고 있는 가장 효과가 좋은 마케팅이에요. 다만 이게 이렇게 ROI가 높고 효과가 좋으려면 전제 조건은 있기는 해요. 이게 스팸처럼 여겨지고 이게 정말 광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안 보고 쓰레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확 버리는 게 그냥 막 돈 주고 데이터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쓰레기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ROI가 좋고 정말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이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구독 신청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구독 신청한 사람들한테 이메일 리스트를 통해서 마케팅을 할 때 이게 효율이 짱인 거예요. 왜? 관심사, 가장 궁금해하는 그 비즈니스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에게 해당 내용을 주니까 많이 열어본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많은 그 플랫폼 사업들이 결국은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으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무슨 우리 서비스 줄 테니 가입을 해라. 아니면 무슨 어디든지 들어가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도 가장 효과가 짱이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제 걸 들으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나는 아마존을 하면서 쇼피를 하면서 혹은 이베이를 하면서 혹은 쇼피파이로 내가 독립몰을 하면서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죠. 자,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링크드인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건데 사실 이는 나라마다 조금 인기 있는 그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다 달라요. 미국은 또 스냅챗 같은 것도 있고 중국은 위챗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소셜미디어에서의 광고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걸 하시려고 하시면 이걸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고객과 대화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랙티브, 그 마케팅의 가장 정수가 소셜미디어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포스팅을 했는데 내가 피드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질문하고 이러는 게 귀찮아. 그러면 그거 하시지 말아야 돼. 그 고객과의 그 대화를 즐기실 수 있어야 돼요. 고객이 질문을 했을 때 즐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공감을 하는 것을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좋죠. 자, 이게 뭐가 있어요? 아마존도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죠? 그리고 또 포스트가 있죠? 브랜드 등록을 하신 분들 포스트 있죠? 쇼피 뭐 있어요? 피드 있잖아요. 그리고 채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양방향 인터랙티브하게 그리고 또 SNS 이용하잖아요. 이런 것들 하실 때 얼마만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느냐가 이게 또 관건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기적인 마케팅의 으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SEO. 다 아시죠? 검색엔진 최적화. 자, 이 SEO 마케팅은요. 내 상세 페이지를 구글 같은 검색엔진, 아마존이나 쇼피 같은 다 사용하고 있는 검색 엔진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리스팅을 만들어서 혹은 최적화를 시켜서 그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게 하는 그런 마케팅인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상위에 노출되게 하려고 검색 엔진 그 사이트에 돈을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색 엔진 최적화는 완전히 무료로 트래픽을 끌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지불하게 되면 제가 네 번째로 말을 하려고 하는 PPC 마케팅이 되는 거죠. 돈을 지불하게 되면 SEA죠. 정확하게 말하면 어드버타이징을 하는 PPC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EO가 중요한 건 100%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금은 0인데 파급력이 엄청나게 높은. 그래서 장기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이거 리스팅 함부로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PPC입니다. 검색 엔진 마케팅의 아주 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게 이제 PPC 온라인 마케팅인데 광고 플랫폼사에다가 내가 셋업한 대로 광고를 내고 누군가가 내가 셋업한 그 광고를 클릭을 할 때마다 그 키워드를 넣고 클릭을 할 때마다 광고 플랫폼사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이 나가는 만큼 이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구매 전환율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검색 볼륨이 높은 것을 그러한 키워드를 찾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인플루언스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플루언스 마케팅은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소비자들은요, 우리도 소비자니까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브랜드의 광고보다 내 또래나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성취하고 맞아 그러는 경향이 있죠. 혹은 또 내가 안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은 뭐 그냥 그렇게 넘기는데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이 하면 우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심리를 이용한 타겟팅이 인플루언스 마케팅이에요. 사실은 인플루언스 마케팅이라는 건 정말 많은 수의 타겟 플로어들한테 브랜드를 소개함으로써 그 브랜드들이 그들의 소셜 팔로잉, 브랜드 인지, 웹사이트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케팅은요, 최근에 정말 중요한 마케팅 그 전략으로 아주 필수 요소로 여겨져 왔죠. 그리고 올해에도 많은 마케터들이 소셜 커머스의 성장에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러브리티보다는 요즘의 추세는 정말 거대 인플루언스보다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스, 약간 조금 이렇게 팔로워가 조금 적은 사람, 이렇게 큰 사람은 너무 비싸니까 조금 적은 사람들과의 협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찾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쇼피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정말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왕국 마케팅 아시죠?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전부 다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발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서 하신다 특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섯 번째가 컨텐츠 마케팅입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스 고딘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마지막까지 남는 마케팅은 결국 컨텐츠 마케팅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컨텐츠 마케팅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요, 당장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레드불이라고 하는 음료 회사 있죠. 근데 그 음료 회사가 매년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가장 필요한 음료? 레드불. 이런 식으로 조금은 당장의 효과를 내기보다는 잠재적으로 이 브랜드의 제품을 알리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점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직원이 많지 않아도 직원 몇 명 중에 2명 이상 혹은 절반 이상을 이렇게 컨텐츠를 전담을 하는 직원을 둘 정도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 컨텐츠 마케팅이 아주 중요한 마케팅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7번째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디스플레이 마케팅인데요. 그 배너 광고 있잖아요. 온라인 그 포털 사이트 같은 데 진행을 하는 배너 광고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어떤 호기심을 일으키고 궁금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러한 배너 광고인데 사실 이게 비싸요. 이 디스플레이 광고가 과금이 보통 CPC로 하지 않고 얘 같은 경우는 CPM으로 하거든요. 이 CPM이 뭐냐면 그 M이 1000번을 말해요. 1000번 노출당 돈을 지불하는 이 CPM 형태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200명이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상단에 뭐 이렇게 배너 뜨잖아요. 그거를 한번 들어가면 200번 노출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번 새로 고침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400번이에요. 1000번은 정말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PM은 굉장히 비싼 광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고객의 눈에 확 띄어서 그 눈길을 끌고 클릭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만약에 트래픽을 많이 유도하려고 할 때 이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존에도 이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습니다.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는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많이 비싸요. 금액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너무 다 아시죠?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거. 이거 타고서 그냥 진행이 되는 건데 요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댓글, 좋아요, 조회수, 공유, 쉐어 이런 거 통해서 막 진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최근도 아니지만 브레이브걸스 해체 위기에서 군대 했던 영상, 롤린인가? 그 영상이 막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다시 확 일어났잖아요. 만약에 이게 전략적인 거였다면, 그런 어떤 광고를 진행했던 거라면,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이 바이럴 마케팅은요, 입소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 효과가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마케팅의 정의라던가 왜 해야 되는가, 이 당위성이라던가 종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온라인 마케팅 전반에 사용이 되는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을 퍼널 마케팅이라고 해요. 깔때기. 이거 제가 전에 설명했었어요. 이 퍼널 마케팅에 대해서 모르겠시겠다라고 하면 설명을 했던 그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십시오. 이 퍼널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내 거를 구매할 잠재 고객이 해당 서비스, 해당 제품을 알고 나서부터 그걸 살까 고민을 하고 직접 사고, 그리고 나서 재구매를 통해서 나의 찐팬, 어드보카시라고 하는 그 옹호자 찐팬이 될 때까지의 고객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말하는 어떤 고객 여정에 대해서 어디에 있을 때는 무엇을 하는 게 좋고 어떤 마케팅을 해서 사람을 잡는 게 좋다. 결국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이탈률을 줄이는 게 좋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 퍼널 마케팅이에요. 이거는 온라인 마케팅이 아주 기본이 되는 이론이니까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은 아마존 이야기나 쇼피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데서 사용이 되는, 특히 쇼피 같은 경우 굉장히 샵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내 샵을 알리기 위해서 셀러가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마케팅들이 있어요. 그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 고객과의 관계를 쫀쫀하게 만들기 위한 마케팅, 그리고 트래픽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존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트래픽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러할 때 내가 지금 이 각 단계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마케팅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보시면,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정의를 해보시고 도입을 해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매출을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그것도 한번 눌러봐 주세요. 뭔지 아시죠? 나는 더 말 안 해.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